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의예과를 정시로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성적선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한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예과에 지원해서 합격했었던 그런 성적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의 경우에는 그 수능 성적이 국어 130, 표준 점수로 보면은 국어 134점, 수학 126점, 화학 1위 68점, 생명과학 1위 65점, 영어 1등급, 항공사 1등급. 그래서 등급으로 하면 올 1등급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가능한 대학선을 배치표상에서 쭉 찾아보면 거의 의예과밖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학생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거나 또는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표준 점수의 합이 393점, 또 백분위가 297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백분위는 보통 이제 300점 만점이니까 거의 상위권, 정말 최상위권의 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학생의 성적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점수상으로 배치표상에서 지원선을 뽑으면 거의 의예과의 대부분이 걸리는 그런 이제 최상위권의 상황이었고, 지금 가나다군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학생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의예과가 어디 있는지 선을 좀 보면은요, 이 당시의 수능 성적으로 3개년간의 합격선을 이제 기준으로 지원 가능선을 살펴봤을 때 지금 가군에서는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중앙대, 이화여대 선이 나왔었습니다. 점수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선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본인의 점수에 가장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선은 이제 경희대 의예과였고요. 그리고 지금 나군에서는 가천대 의예과, 뭐 가톨릭대, 그리고 고려대, 성균관대, 울산대의 학교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는 선이 되었었죠. 물론 이제 상향 지원선도 있었어요. 성균관대 의예과라든지 가톨릭대 의예과는 어찌 보면은 지금 배치 점수에서는 조금 본인의 성적이 완전 안정적이지 않은 선이었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소신 지원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군에서는 순천향대, 아주대, 인하대 의예과가 지원 가능한 그런 의예과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쨌든 이제 합격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원수라든지 본인의 성적선하고 가급적 너무 낮추지도 않고 너무 높이지도 않는 적정 안정지원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선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군에서는 이제 경희대 의예과를 선택을 했었고, 나군에서는 가톨릭대 의예과, 그리고 다군에서는 순천향대 의예과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지원 결과로는 지금 순천향대는 바로 합격이 됐었던 상황이고, 가군의 경희대는 추합으로, 또 가톨릭대 나군에서도 추가 합격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합 순위로 보면 뭐 가톨릭대는 9번째로, 그다음에 경희대는 20번째로 이렇게 추합이 됐었던 상황이고, 이 학생은 사실은 가톨릭대 의예과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원했었던 의예과는 가톨릭대 의대였었고, 다행히 추가 합격이지만 합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가톨릭대 의예과를 선택했었던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학생의 상황을 볼 텐데요. B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가 131점, 수학이 123점, 또 지구과학 70점, 화학 68점, 그리고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1등급 선은 맞는데 표준 점수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수학 가형이나 국어에서 점수 차이가 좀, 표준 점수의 차이가 좀 있는, 그러니까 백분위에서도 차이가 좀 지겠죠. 그러니까 등급상으로는 같은 1등급이지만 표준 점수의 합으로 하면은 392점, 그래서 1점 차이가 났었고요. 또 백분위로 하면은 294 해서 보통 이제 3점 차이가 벌어졌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올 1등급인데 그럼 무조건 의대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등급만으로 보여지지 않는 게 같은 등급이어도 이렇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의 학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우선 이제 그 경희대 의예과, 그다음에 중앙대 이화여대 의예과, 또 서울대 수리과학부가 이제 지원 가능한 선이었고, 또 나군에서는 고려대 의대라든지 연세대 치의회, 한양대 의예과 선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우선 나군에서 소신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군에서 사실은 다 의과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소신 지원을 할 때 이제 대학을 볼 것이냐, 학과를 볼 것이냐, 뭐 이런 쪽에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의예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서울대의 일부 학과를 좀 낮추더라도 이제 서울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지원해 볼 수가 있는 선이어서 내가 학과를 낮춰서 서울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잠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은 사실 대학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의과대학, 의예과만 넣을 거예요가 아니라 의치 한쪽에서 두루두루 내 성적에 넣을 수 있는 학과가 있다면 안정지원, 소신지원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대학명을 좀 보고자 했었죠. 그래서 대학 위주로 선택을 하자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었고, 이 학생은 그래서 의예과가 아닌 나군에서 소신지원으로 연세대 치의학과를 지원하게 됩니다. 가군에서도 소신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요. 서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수리과학부 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수선이었지만 이화여대 의예과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군은 이 학생은 안정지원 전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배치 점수에 맞춰서 내가 넣는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붙을 선은 하나 고려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안정적 지원을 고려해서 다군에서 지원하는 대신에 이제 안정 지원을 했을 때 이 학생은 학과를 보고 안정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의예과 중에서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의예과를 선택하겠다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의예과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군에서는 이 학생의 점수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선이 이제 뭐 순천향대도 있었고요. 인원수를 많이 뽑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상지대라든지 또 뭐 단국대 천안이라든지 이런 인하대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지만 학생이 원하는 선은 보다 더 안정적인 지원을 원했었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의 의예과를 이제 선택을 했었고, 이 학생의 친척이 이제 경상 쪽에 이런 경주 이쪽에 또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보통 이제 지역에 있는 의대라든지 이런 대학선을 고려할 때 대부분 친인척들이 그래도 좀 연고가 있는 지역을 또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서울권이 아니면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낯설지 않고 친숙하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학생이 동국대 의예과는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치의학과는 추가 합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의예과는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군과 다군이 정시 성공을 했었고요. 최종 노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은 학과와 학교를 고민했었던 상황에서 학과보다는 학교 위주로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추가 합격이 되면서 연세대로 진학을 하겠다라고 노선을 정했고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드시 다군이 상향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안정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군, 나군, 다군 지원 전략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선을 먼저 생각해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 전략을 뚜렷이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죠. 해당 연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갔었던 연도 2018학년도였는데 의예과 입시 결과의 순위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의예과가 1위, 연세대학교 의예과, 그다음에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순으로 탑5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려대, 경희대, 아주대, 가천대, 중앙대 의예과 순으로 입시 결과가 높게 나왔었던 해였습니다. 자연계열 이 2018학년도 수능은 자연계열 표준점수 최상위 점수가 402점이었는데요. 2019학년도에는 불수능으로 인해서 자연계열 표준점수 최상위 성적이 42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점수 성적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험이 어려웠고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따라서 같은 백분위, 그러니까 백분위라는 건 상대적인 서열이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이제 서열의 학생들의 표준 점수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2019학년도에는 백분위 297에 해당하는 그런 표준 점수의 범위가 408점에서 412점 그 사이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2018학년도에는 297점 백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392점 정도에서 393점까지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었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매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원점수와 표준 점수로는 사실은 그 변화의 폭을 예측하기 어렵죠. 또한 학교마다 표준 점수, 원점수, 평균 뭐 이런 부분 상관없이 전체 시험 응시생 수로 이제 백분위를 산출해서 백분위를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환산해서 반영하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해 달라지는 난이도 이런 부분, 또 매해 달라지는 응시자 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올해처럼 고3 수험생 수가 지금 6만 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어찌 보면 더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